아주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이 아직 20기 미만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북한의 교리상으로는 핵선제 불사용 정책과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요거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실제로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조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가 미국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이상 안 지키겠다. 또 하나는 우리의 최고 존엄이 위협당하는 경우는 뭐든 하겠다. 선제 공격하겠다 하니까 사실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독트린이 실제로는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전 동의하고요. 또 하나 이제 위험성이 지금 20기인데 지금도 북한의 핵은 지금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50기가 넘었으면 이제는 선제 불사용에서 제한적 핵사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꽤 크다. 이게 그 양이 많아지면은 교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기 넘었으면 더 위험해지고요. 100기가 넘었으면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비대칭 확전 핵 전략을 그러니까 일본까지도 선제 공격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단 동결이라도 시키고 궁극적으로 시간 여유를 갖고 폐기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뭐 가졌으니까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동결시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은 포기시키는 쪽으로 가는 우리의 의지를 다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균열 선생님 말씀하고 이제 상당히 문제의식은 공유하는데요. 해법은 전 다릅니다. 저는 핵공학자가 아니고요. 저는 국제정치를 공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골파초프 시대 미소 관계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파리 일대학에서. 그래서 제가 뭐 좀 진보적으로 보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소련의 정책적인 그 어떤 대결 양상을 프랑스에서 제3의 시각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계시던 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이거 미국은 우리 동맹이고 소련은 과거에 우리 적이었고 하는데 제가 골바초프 시대를 공부해 보니까 골바초프 시대의 레이건과 골바초프의 소련 어디가 더 평화적이었을까? 그 당시는 거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고 소련의 경우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평화를 중지하고 핵을 모라토리엄에 가면서 실험을 다 중단합니다. 미국은 계속 핵 실험해. 그리고 뭐 소련군 철수하고 계속 평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골바초프 시대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더 선한 나라일 수는 있고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국제사회 평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골바초프의 소련과 레이건의 미국이 어디가 더 평화지향적이냐 할 때 보면은 골바초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게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했던 우리의 정말 다정한 친구이자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주고 경제 발전도 하게 해준 정말 은인이자 정말 좋은 친구 그것만 생각하다가 많이 좀 실망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좀 비판하게 됐는데 그건 이제 여담이고요. 제 해법은 뭐냐면 트럼프의 지금 유엔 연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아주 빅뉴스가 뭐냐면 김정은이가 자기가 직접 김정인 국무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가 빌미를 준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나 보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주민과 독재자를 분리해가지고 독재자만 제거한다 그랬지 주민까지 핵 끼친다고는 안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북한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러니까 주민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묘하게 고개를 파고 들어가지고 이게 김정은이가 했을까 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정권을 교체하거나 제도를 전복하겠다는 위협의 테두리를 벗어나 한 국가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반인륜적 의지를 유엔 무대에서 공공연히 떠벌리는 미국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정말 아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냥 김정은이를 제거하겠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건데 북한 전체를 그냥 토털리 디스트로이 하니까 김정은이 이걸 파고들어가지고 김정은이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화국의 절멸을 떠들어대는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반드시 대가를 받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한 번 더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성명은 이거는 제가 북한 공부한 이후로 이런 성명은 처음 봤습니다. 이 독재자가 자기 명의로 이렇게 아마 방송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데요. 그러니까 리용호가 뉴욕에서 질문을 하니까 리용호가 뭐라 그러냐 아마도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의 실험 같은 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그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아무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날라오는데 아무런 지금 방어 장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이제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가졌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억지를 해야 됩니다. 억지.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시도한 건 박근혜 정부부터 시도한 게 뭐냐면 억지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들어갔어요. 방어라는 게 뭡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춰서 하늘에서 떨어뜨리겠다는데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미사일 1000개입니다. 1000개인데 사드가 48기잖아요. 그럼 어디 952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억지력을 가져야 되는 게 억지는 뭐냐? 보복, 응징력 이걸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gin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저는 국제정치학자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국제정치를 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저도 가지고 싶어요.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냥 핵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저도 그걸 추천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핵을 개발하려면 한미동맹 자체가 깨져가지고요. 한미동맹이 깨지고 주한미군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북한에게 그야말로 적화통일 되죠. 한미동맹이 깨지니까 첫 번째로 못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그 경제 구조상 무역 의존도가 100% 지금 120%에서 조금 줄어가지고 수출하고 수입이 줄어서 지금 거의 90 몇 프로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해도 받아요. 그럼 우리 경제가 망해서 핵을 개발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전기 생산도 어려워지고 뭐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핵 개발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라 못한다로 전 결정을 제 생각으로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1991년까지 있었던 68년에는 950기까지 있었던 전술핵을 배치하는데 전술핵 배치하면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있죠. 5가지를 제가 들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가깝고 좀 생각도 비슷하게 하는데요. 다 저랑 친한 의원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5가지를 정리했어요. 전술핵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건 5가지인데 첫 번째 핵을 가져오면 우리가 무장하면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없으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핵 확산에 위반되고 NPT, IAEA 위반이다. 세 번째 중국이나 러시아가 엄청 반발할 것이다. 네 번째 통일이 불가능해진다. 다섯 번째 대미 의존이 더 증대할 것이다. 핵을 갖다 놓으니까 대체로 이런 5가지 요인이에요. 저는 5가지를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첫 번째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말로 해서는 비핵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대화 자체를 안 나와요. 따라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은 오히려 대화에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꾸로 비핵화를 시키는 길이다. 한반도에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전술핵 단순한 재배치가 아니라 조건부 재배치입니다. 조건부란 건 뭐냐?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지 열심히 북핵 협상을 제안하고 우리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때는 전술핵과 사드를 동시에 철수한다. 그런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을 달고 해서 일단은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상당히 반발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반발은 할 거예요. 여전히 반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오히려 북한은 갑자기 제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전술핵 갖다 놓으면 북한은 갑자기 공허함에 빠져요. 핵은
사용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억제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술핵이 있으면 우리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재받으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지금이라도 이걸 팔아먹자. 그래서 오히려 협상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협상이 된다. 두 번째, 핵 확산 NPT IAEA 위반이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운영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산도 아니고 IAEA NPT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반발. 이거는 이제 뭐 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드 배치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있으면 뭐 대찬성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막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비하면 효능은 오히려 부작용보다 약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를 왜 중국이 반대하냐면 중국은 미국의 5,000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억지 전략은 소극적 억지 전략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미국이 핵으로 중국을 공격하면 일단은 좀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막지만 상당히 못 막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해가지고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을 공격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드를 갖다 놓으니까 중국에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일본으로 미사일을 쏠 때 사드로 탐지해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요격미사일의 효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보복 억지력이 상쇄된다. 이걸 걱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술핵 무기 몇 개 갖다 놓는 거는요. 지금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중국 앞바다에 있는 핵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걸로 핵 미사일 쏘면은 그거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 50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서 큰 추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물론 반대는 하겠지만 물론 왕이도 엊그저께 뭐 반대하고 뭐 저 우리 강경화 장관한테 하고 또 지금 뭐 또 오버해가지고 또 성명도 발표했는데 그러나 사드 반대보단 적을 것이다 보고요. 그리고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하고 우리의 전술핵 동시에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마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번째, 통일이 불가능하다. 75년에 슈미트가 저 동독과 체코 등을 비롯해서 소련이 그 SS-20 미사일을 650기를 배치했습니다. 650기. 중거리 미사일. 2,000km가 넘는 미사일이에요. 이거를 배치하니까 서독은 갑자기 딜레마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아주 유사한 세계관을 가진 슈미트 정부인데 헬무트 슈미트가 사회당 그 3인당이잖아요. 그래서 슈미트가 결정한 것은 핵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당내 반발들 무리치고 슈미트가 배치를 했더니 결국은 핵 억지력이 생기고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동방 정책을 계속해가지고 평화 통일했다. 그러니까 통일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통일이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미 의존이 증대된다. 핵무기 갖다 놓으니까 우리의 미국의 의존이 더 증대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이 구두로만 보장해 줄 때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만 쳐다보게 되는데 핵을 갖다 놓으면 미국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자동적으로 보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핵을 갖다 놓으면 대미 의존도는 오히려 줄어들고요. 우리의 자율성은 굉장히 커져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었던 한반도 운전자론 오히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당 의원들 다 설득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다 설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힘을 주시면 저는 전술핵 무기에 그러나 반드시 조건부 재배치를 저는 실현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삼축 체계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 그러는데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삼축 체계로는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KAMD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조가 들어가지만 그거 가지고 북한의 핵을 날아오는 핵을 막을 수가 없고요. 오로지 보복 응징력만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KAMD로 막기 어렵고요. 두 번째 선제 타격. 이것도 10조 이상 들어가는데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200개가 넘고 미사일이 1000개가 넘는데 이게 훈련하러 이동하는지 우리를 공격하러 하는지 어떻게 알고 선제 타격을 합니까? 아예 선제 타격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일 때 선제 타격을 해요. 자살행위죠 이거는. 따라서 이 KAMD하고 킬체인 이거 두 개는 굉장히 효용이 약하다.
나머지 하나 한국형 대량 보복 응징 전략 요거는 그래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예산을 투자한다면 우리 특공대 그러면 정예화하고 감시 장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식 폭탄이지만 미사일 같은 거 더 개발해서 비록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으로도 사실상 핵무기에 준하는 보복 능력을 갖는 거 그리고 참수작전 최대한 능력을 가져서 북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을 노리는 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취약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병사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으로 여기니까 김정은이 자기만 살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은 김정은의 목을 우리가 항상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수작전은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그 중에서 삼축체계 전략에서는 그래서 비중을 대량 보복 응징 요 부분에 쏟고 그 다음에 전술핵무기의 조건부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술핵무기의 조건부 재배치가 안 된다면 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시도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한미 간의 핵안전 보장 조약을 맺어서 북한이 재래식 공격을 하면 지금 한미 동맹 조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 공격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핵으로 공격할 때는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미국이 5천 개를 가진 북한을 핵으로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응징해 준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조약을 원포인트 조약만 우리에 맺어서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준다면 그것도 훌륭한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